귀가 찹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은 정말 문재인의 중심이다 라고 호소. 하루아침에 진영 안 바꾼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좌파끼리 경선이네요. 귀가 찹니다. 문재인의 중심이 윤석열이라고 실토하네요. 대선 후보 부인이 좌파 기자랑 7시간 통화한다는 자체도 골 때리는데 본색이 드러나네요. 준표영이 얘기한 2020년 11월 반관계 경선 때 정권 교대가 맞네요. 큰일입니다. 국힘당 인간들, 툴툴버들, 위장당원들 용서 못합니다. 1시간 39분부터 발언. (2) 년 전에 문외 반관계라고 할 때는 아무도 반응 안 터니. 홍 의원님, 이준석 대표와 어제 통화하시고 당을 돕겠다고 하셨나요? 저는 홍준표 대표와도 어제도 이제 제가 전화통화로 나눴지만요. 홍준표 대표는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시고 또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홍준표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화 중에 일부 내용이 밖에 나가게 되면서 여러 오해가 좀 양산되는 상황이었는데 설 되기 전에 좀 이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점이 좀 찾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말이지만 전화통화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출당 탈당 이야기 나오시는 와중에 이 당에 계속 계셔봐야 의원님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지만 손가락질만 받다가 실패한 정치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의원님 보고 탈당하고 뭐 하시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탈당 안 하시면 좋을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잃으실 것들이 더 많을까 싶습니다. 귀 거래사를 읊어야 할 시점에 이런 모욕당하고 참 어이없네요. 윤석열에게 필요한 대의멸친, 자기 힘으로 직접 김건희와 최은순을 구속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사퇴해야 됩니다. 대의멸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분 의견을 듣고 싶네요. 먼저 정치혁신에 대한 입장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치교체입니다. 7분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합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정치는 무한 책임입니다.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먼저 우리 조전 위원장님께서 선배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정치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탕평 인사하겠다, 네네. 이게 참 멋져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고 뭐 대통령 당선되시면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지 크크크 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패러디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하셨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네. 야당도 동참해달라. 사실은 그 금정이란 이름으로 늘 네거티브를 해왔던 게 또 네. 뛰어났던 게 이제 민주당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이제 뛰어난 분들이었는데 네네네. 오죽 상황이 급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겠나 이래 싶어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 네네. 또 이재명 후보가 참 딱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뭐 저 이 조 전 위원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그 역사를 보면 네. 권력자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민심과 시대 정신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낭떠러지에 딱 섰을 때 이제 네. 변화를 하는데 내려놓더라.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당대표부터 불출마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렇게 쏟아놓는 부분들이 네. 저는 높게 평가해요.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뭐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결국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예술이다. 네. 아무리 과정과 의도가 좋아도 뭐 저 의도는 선해도 결과가 나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거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실천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방향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조 전 위원장은 과연 실천될까 의구심.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 이 남녀 성별이나 세대별이나 쿼터제 방식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써라. 그게 젊은이들의 요구다. 그렇죠. 하셨어요. 네, 요거 하나로 넘어가 볼게요. 7인의 연구까지 해주셔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또 쏟아낸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86 용태론으로 흘러가서 이 송영길 대표는 불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은 뭐 화답을 좀 했고 예. 어떻게 될 걸 보세요? 요거 좀 효과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상호 의원이 뭐 방송에 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내가 나가도 충분히 더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다. 저는 그 심정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뭐 비아냥대고 뭐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그 여당에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상황이 급하다면 우리도 뭐 거기에 맞는 이제 혁신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우리 당대표는 나이가 젊으시고 워낙 청년이죠.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못 내놓으니 불출마 선언을 해도 뭐 의미가 없고 거기도 출마 좀 해야 돼요, 진짜. 네.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된다. 우리 우리 당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 정도 급을 맞추려면 카드를 맞추려면 네. 우리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릴 만한 분들 네. 뭐 예를 들면 권영세, 권성동, 장재원 그다음에 그 정진석 이런 분들이 실세들이네요. 불출마 3선 이상 아닙니까? 중진 의원들. 예, 이런 분들이 내가 불출마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네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 정도 카드를 내놔야지 이게 이제 이 맞짱이 뜨는데 균형이 맞죠.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비난만 하면 네네. 도리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게 제가 들으면 예. 상대당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당의를 요구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돌아왔을 땐 우리는 약속한 적 없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는 천 변호사님 정도 되면 예. 이 속에 갖고 있는 그 양심과 소신대로 네네. 우리도 무공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천 변호사님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 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게 돈과 또 국민들의 시간과 네. 이걸 누가 보상해 줄 거냐. 네. 귀책 사유를 일으킨 정당에서는 무공천하는 게 국민 시각에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 그렇죠. 심지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그 국민 세금으로 재선거를 하게 되는 정당은 그 선거 비용을 정당 보조금에서 까야 된다. 그 비용만큼. 그래야지 앞으로 공천할 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공천할 것이고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 육성을 좀 들어볼 건데요. 이 종로, 안성, 청주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서초와 대구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듣고 오죠.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논의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의 사이에 있어서 그런 민주당은 무공천을 결심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민주당의 어쨌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은 오거돈 시장의 그런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 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저는 뭐 이 곽상도 의원이나 아니면 윤희숙 의원의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공천하기 전에 당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뭐 저 이야기에 대해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조 전 위원장님은 뭐 민주당처럼 그냥 정치적 양심, 국민 시각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천하람 변호사님은 악역을 자처하시면서 지금 의석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점점점 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무공천을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대구나 서초 같은 데는 그 무소속으로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당 쪽에 있는 분들이. 네네네. 그분들 결국은 당선이 될 거고 네. 그러면 그분들 입당 안 하겠어요? 네. 좀 한수만 더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가 굳이 국민한테 욕먹으면서 국민 실망시키면서 공천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당선돼가지고 하는 게 네.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슨 국민한테 희망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올 사람들은 다 오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 선거는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고 곤색하다. 그런 느낌이네요. 차라리 인정해줄 거는 인정해주고 네네네. 당신들 잘했다. 근데 뭐 차라리 우리는 당신들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이준석 닮네 정치가 좀 변하네 이러는데 이걸 뭐 굳이 우리는 이런 말 안 했다 약속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기준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맞습니다. 이런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 자, 이번에는 뭐 이게 저 재보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대선 끝나면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오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야 이게 원팀 되나? 2시간 반이나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이제 조건 제시를 했어요. 이거 받으면 내가 상임 고문 들어가겠다. 근데 엉뚱하게 공천 문제가 터져서 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 이게 떠오르던데 네. 당내에 계시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조 전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잘했다, 홍준표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따지고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뭐 이분도 20년 넘게 정치한 그렇죠. 옛날 분이에요. 네. 홍준표답게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당시에 스타일로. 홍준표 스타일로. 그리고 이분이 또 지금 정치권에 이렇게 있으면서 웹사이트 열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게 네네. 아직까지 그 차차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대구시장 출마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네네. 건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뭐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기가 필요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장에 자기 대선이 급해서 급한 건 윤 후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측근 불러가지고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솔직히 해주면서 네. 선배님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굳이 그렇게 까가지고 네. 무안을 주는 것보다는 덮고 그냥 넘어가면. 가만 두고 넘어가면 홍준표가 해주기로 했는데 윤석열이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네. 이런 그 정치력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구시장자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까지 그렇죠. 그럼 다음 대선까지 5년이 남았는데 국회의원 선거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윤석열 정부가 해서 홍준표 의원한테 공천을 줄 거냐? 자기가 봤을 땐 안 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임기는 딱 그 마치고 나면 그렇죠. 대선이에요. 9개월 뒤에 대선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구시장을 가 있으면서 힘을 축적해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국민의 관심권 안에 있다가 대선에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네. 충분히 대구시장 출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나간다고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선에서 컷오프 시켜버리면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대구는 누가 나온들 뭐 지금 현재 거론되는 권영진, 뭐 김재원 뭐 이렇게 네네. 현 시장도 거론되는데 있고. 그거는 내 힘으로 돌파가 가능하니까 대구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없어 보인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현실적인 계산을 대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한테는 최선의 길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알지만 이제는 2시간 반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나의 조건은 자 국정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는 약속하라. 그러면 난 고문할게. 이거였는데 갑자기 공천을 누군가 터뜨렸다는 거예요. 뒷거래한 것처럼. 그럼 이것은 오히려 윤핵관이 나를 치기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 아까 이 조 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돕고 넘어갈 수도 있고 윤 후보 입장에선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였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둘이 지금 뭔가 싸우고 좀 난 뒤에 공작이 있었던 겁니까?
싸우고 난데 누가 더 많이 잃었습니까? 네. 사실은 둘 다 지금 모양새가 빠지게 됐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이 잃은 게 윤석열 후보예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대선 앞두고 지금 박빙 선거로 가니까 네. 홍준표 선배님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캠프에 도와달라고 갔는데 네. 현재 보세요. 그냥 가만 놨었으면 총질을 좀 덜 했을 건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네. 지금 더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최준석 교수 만나고 이렇게 덕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참 문제다. 본인이 미숙하든지 아니면 본인 측근들 측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네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럼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또 이렇게 마쿠에서 조율하고 그렇죠. 비공개 회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정부 간에도 하고 네. 나라 간에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야당이나 뭐 이런 외국 원수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저 뭘 믿고 비공개 회동으로 뒷얘기를 하겠냐. 그거 다 까버릴 건데 신뢰에 대한 이런 점이 저는 특히 40대 50대들한테 네. 안정감 측면에서 깨끗하기는 윤석열이 더 깨끗해 보이는데 안정감 측면에서 점점 점수를 까먹고 있다 보니까 네. 40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윤석열 네네. 후보의 참모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윤 후보한테 뭐 홍준표 의원이 저랬던 게 한두 번이었냐. 어차피 메뚜기도 한 차리다. 네. 지금은 저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여러 변수 중에 하나니까 받아라. 어쨌든 저 부분에 있어서 다독거리고 당장 급한 게 당신 선거다. 네네네.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뭐 몇십만 표 심지어 몇만 표의 0점 단위의 그 차이로 선거가 결정될 거라고 지금 많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몇천 표 갖고 있을지 몇만 표 갖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 적어도 그 현재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중요한 네. 능력 자질 중에 하나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관리해야 되는 대상. 지금 야권 단일화가 아직은 변수인데 예. 지지율을 보면 묘해요. 근데 만약 설명절 지나서 이게 상수가 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잡고 있는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 만만치 않은 또 이제 어떤 이 영향이 되겠죠. 조 전 위원장님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장점이 많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네. 이 완급 조절이 약하다. 뭐 그 나이 또래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젊어서. 제 젊을 때를 돌아봐도 그렇고 네. 저는 지금도 젊으세요. 저는 그래도 50이 넘었으니까 30대보다는 나이가 먹었죠. 네. 근데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보세요. 안철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 더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까는 이유가 네. 혹시 모를 단일화 때문에 네네. 미리 밟아놔야지 예. 우리가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네.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어차피 안하고 윤하고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이겨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기는 상대인데 이 상대 우리한테 질 상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네.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네.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네.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지금부터 미리 밟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을 추진하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민주당은 딴지 걸 거고 그러면 국민의당이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상해놓으면 향후 전국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밑장 빼가지고 윗돌 쌓는 격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크기가 지금 막 속보가 나왔어요. 법원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양자 토론 안 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도 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안 후보가 낸 것이 인용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설명절 전 양자 토론 어려워졌는데 그럼 민주당이 이제 낸 대안이 있죠. 다자 토론 하자. 자, 다자 토론 응할까요, 윤 후보? 저는 뭐 윤 후보가 다자 토론이든 무슨 토론이든 토론을 더 이상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토론이 약해서 저렇게 피한다는 국민적인 생각을 더 고착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은 어떤 형태로든 네. 토론을 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든 가자.